일곱 간신 정리해야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 용산 인적 쇄신 필요, 김건희 라인 경질 요구입니다. 저희 아까 일면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들어보시죠. 여사 관련해서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인적 쇄신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직접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게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적 쇄신이라고 한다면 이건 양영태 위원님. 네. 인적 쇄신이면 윤 대통령의 인사권을 직접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일각에서는 금기, 영린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지금 급했습니다. 초조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한 가지는 지금 민심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패배했을 경우를 갖다 먼저 전제를 할 경우 이 경우에 대한 자기 방어 왜 그러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맞물려 있는 게 그 김옥균 뭐 그런 논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돌고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김옥균 시나리오. 그런 풍설들이 원래 많게 돼 있습니다. 많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떤 공작적인 측면에서 물론 대비를 할 텐데 지금 한동훈은 매진을 하는 게 아니고 선거에 자기 방어에 역점을 두고 지금 하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산의 인적 쇄신 특히 대통령실에 여태까지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용산을 계속 뭐 독대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점들은 상당히 새로운 정치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인사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이거는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곧 있을 재보궐의 어떤 결과를 우려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일각에서 도는 김옥균 시나리오 3일 천하라 그랬는데 3개월 천하 제2의 김옥균 시나리오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의식을 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 활동자제를 얘기를 했다가 여사에 대해서 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안으로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 대표의 의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인적 쇄신 누굴 얘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볼까요?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 측이 지목한 김건희 라인은 현직 대통령실 소속인 L비서관, 그리고 C비서관, K비서관, K선임행정관, H행정관, K행정관과 지금은 대통령실을 나온 전직인 K전 비서관 등이다. 이렇게 해서 7명이다라는 겁니다. 네. 7명이 지금 현재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여내부 7간신이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수민 위원님, 7간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십상시라든지 이런 단어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인데 취재를 하다 보면은 한동훈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 대통령실의 특정한 비서관들이라든지 인사들을 거명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언론계라든지 정계에서는 전해진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몇몇의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7간신이라고 나온 적은 없고 다만 앞서서
김대남 씨 논란 관련해서 십상시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십상시 논란 그때 누가 얘기가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네,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녹취에서 나온 얘기인데 용산은 지금 거기 몇 사람 있어.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어. 젊은 애들이 막 그냥 총애를 받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냐? 이번에 당선인 조땡땡, 그다음에 김땡땡, 강땡땡 이런 사람들이 쥐어다 폈다 한다. 여사하고 가까운 몇 명 황땡땡, 송파에서 나온 김땡땡 이래가지고 되게 땡땡땡땡 했습니다만 조땡땡, 김땡땡, 강땡땡, 황땡땡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십상시다라고 김대남 씨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지금 다시 얘기하면서 그럼 이 십상시가 여기서 나오는 일곱 간신이랑 겹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들어보셨습니까? 뭐 요즘에 그 나오는 얘기들 대부분이 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고 특히 김건희 라인 이걸 또 한남동 라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지금 네. 공관이 한남동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공관에 출입하면서 6개 어떤 이 국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하고 또 지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격한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번 요번 수요일에 있을 내일 모레 있을 수요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재보궐 선거 이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나름의 주도권을 확보해 가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포석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그 발언들이 글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고 뭐 한동훈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뭐 대통령실 또 친윤계 의원들에서는 상당한 이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개 과정에 따라서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요동이 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전망도 좀 들어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요동이 칠 상황도 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미 요동은 어느 정도 좀 이미 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매일매일 수위를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요동치는 이 수위가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냐. 사실 이게 더 관건인 상황인 거죠. 근데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하니까 인적 쇄신 그럼 이게 언제부터 문제였던 건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다시 한번 회자되는 게 지난 4월 때 나왔던 보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새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새벽 5시가 넘는 시각에 새벽에 나왔었죠.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인선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한켠에선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 당시에 사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때 나왔었던 얘기가 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인사 업무랑 무관한데 검토한 거 맞아요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게 한남동 라인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너무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사였거든요. 만약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굉장히 이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국민의 어떤 소통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의 지적을 당한다랄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되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 자체가 어떤 우리가 말하는 민심인과 여론과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게 사실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간신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은 뭐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간신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7명, 네. 4명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의 모든 정치권의 블랙홀은 김건희 여사예요. 윤 대통령 동남아 갔다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됩니까? 체코 원전 수주 갔다 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뭐 사과해야 한다, 공개 행보 자제해야 한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하면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이제 피크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건드리기 어려운 저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 네. 공격받을 줄 알면서 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여론에 다 퍼져 있고요. 언론에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뭐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뭐 독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제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독대를 하든 네. 안 하든 간에 대통령실에서는 공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네. 어떤 형태든지 이제 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또 센 얘기를 하셨어요. 독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 얘기를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얘기만 또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 시중에 돌던 얘기였었고 민심이 그러니 그걸 듣고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불가피하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저희가 앞서서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나왔던 지난 4월 얘기가 다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데도 안 나오는데 매일경제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디서 썼느냐? 중앙일보에서 썼어요. 중앙일보에서 같이 볼까요? 네. 중앙일보에 그 얘기가 지금 같이 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이 지적한 한남동 라인 참모, 주의준 용산 관계자 오히려 질책을 당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그때도 박영선 총리설 그리고 이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사 쪽 라인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한남동 라인으로 통하는 해당 참모의 공공기관 행위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친한계 인사는 이후 이 고위 관계자가 해당 참모한테 주의를 줬는데 공공기관장으로 가니 부적절하다고 문제가 제기됐었던 그 기관장한테 주의를 줬는데 며칠 뒤에 외려 상부에서 더 윗선에서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오히려 상부에서 주의를 준 그 관계자한테 용산 관계자한테 질책을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만큼 한남동 라인의 위세를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발언의 주체가 친한계 인사예요. 때문에 친한계 인사가 내가 들었는데 그랬다더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영태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여튼 그 지금 한동훈계 그 계가 네. 지금 방어 및 공격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를 이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를. 패배할 경우에 상정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어떤 책임론, 이거에 대한 방어 및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공격, 이것이 상호 지금 이 공격과 네. 또 세기를 갖다가 강도를 가중시켜가는 건데 이제는 이 강도가 결국은 이제 이 용산에서는 답변이 없죠. 침묵이지 않습니까?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데드라인이 언제냐? 선거 끝날 때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동안에 말을 안 하니까 더욱더 세게 이렇게 지금 강도를 높였는데 이 이상의 강도가 더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여당 대표가 야당을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야당에 향해서는 공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게 이것이 과연 선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부분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의혹이란 건 수없이 많아요. 말만 되면 악마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마녀사냥하는 겁니다. 이 도식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컨펌을 해주는 게 바로 한동훈
이 대표가 그런 격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름답지 못하고 여태까지 체험을 하지 못했던 정치 행태가 네. 이 한동훈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친한계에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공방에 대한 방어 플러스 그 방어의 한 수단으로서 공격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인적 쇄신보다 더 높은 공격이 나올래야 뭐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이 가장 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수민 의원님. 이보다 더 높은 공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특히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부글부글한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좀 고수위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그보다 더 세게 공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부산 금정이라든지 이쪽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당이 앞으로 윤석열 당이 아니라 한동훈 당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조금 강도 높은 공세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뭐 추가로 더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좀 자해적이다. 이런 또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갈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뭔가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아이가 집안에서는 굉장히 얌전하게 있는데 꼭 모임에 가면은 얘가 왜 이렇게 까불지?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야단칠 수가 없어서 아이가 평소에 눌려 있었던 걸 이제 뿜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재보궐선거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타이밍도 잡았고 수위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한 것이고 또 네. 행여나 패배를 하게 되면은 사실 패배 원인은 자신보다는 대통령실이라든지 영부인이라든지 나가서 대통령 쪽 때문에 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다보고 좀 포석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애가 집에서는 얌전한데 밖에 나가면 자꾸 까불까불 얘 이렇게 까불어요라는 얘기를 듣는 거는 밖에 나가면 엄마가 사람들 눈 때문에 나 야단 못 치는 거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재보궐선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기가 애매한 상황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재보궐선거 전에는 지금 선에서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높은 현재까지 아마도 이게 재보궐선거 전까지 가장 높은 수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인적 쇄신이라는 얘기인 거죠. 인적 쇄신. 이 얘기를 한 배경 다음 기사 볼까요? 여핵심 용산 제 역할 못하는 건 김건희 라인 때문 존재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핵심은 눈치채셨겠지만 친한계의 얘기입니다. 친한계에서는 용산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김 여사 라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명으로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죠. 직접 들어보시죠. 김 여사 라인, 그 보통 이제 한남동 라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제 그 관저가 한남동에 있고 김건희 여사가 주로 이제 관저에 머무니까 이거는 뭐 기강도 기강이고 그 정도 되면 그 대통령실은 완전히 콩가루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강도 없고 네? 원칙도 없고 시스템도 네. 붕괴됐고. 네. 네. 지금 신지호 부총장은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대통령실 기강이 한남동 라인 때문에 콩가루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준욱 대변인님. 일단 김 여사 라인이 워낙에 철옹성이어서 정진석 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걸로 지금 보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다. 뭐 네.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V1, V2가 누구냐, 심지어는 V0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세간에서 너무 크게 퍼져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당정이 같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수준 정도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다. 이제 여사가 그 공개 활동을 안 하는 것은 네.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여사와 주위에서 같이 위세를 함께 흔들었던 호가호위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젠 정리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김 여사 라인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없애겠다고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앙일보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썼던 내용 중에 칼럼 중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제2부속실을 만들려고 하고 그 제2부속실에 여사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다 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사가 수석들 앞에서 대통령까지도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론은 모든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 이 핵심에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이런 인사들 이런 분들을 없애지 않는 한 지금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의 인식이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한 대표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 조금 전에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한 대표 익명성 뒤에 숨지 말라고 말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언 직후에 소위 친한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은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7인회 보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대표와 측근들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걸 빌미로 또 기사화를 합니다. 이것은 정치입니까? 평론입니까? 총선 백서조차 보내놓고 있으면서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게 당대표와 측근들의 역할입니까?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은 전형적인 이제 친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친윤 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마녀 사냥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마녀 사냥으로 그냥 갖고 가는 게 문제가 되느냐. 더구나 이제 텔레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녹취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마녀 사냥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의혹이 없는 건데도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마치 악마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뭐 친윤계 인사일지 저도 만나보고 그러면 네. 왜 이제까지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을 공격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이제까지 대통령 부인이 이처럼 이렇게 의혹이 있는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의혹 자체가 지금 정치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관례상 보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을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있어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도 보면 여론을 좀 잘 살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실은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센 발언이 이제 십상시 뭐 한남동 라인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에도 계속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누가 뭔가 충원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국정이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이고 바닥이 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십상시랄지 한남동 라인, 김건희 라인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해명을 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 아마 그냥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게 왜 자꾸 집권 여당 대표가 이 창이 공격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을 향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또 여사가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었던 적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냥은 못 넘어갈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동훈, 김 여사 라인 있다면 정리,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독촉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한 대표가 측근들에게 12일 대통령실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대통령실에 김 여사 라인이 없으면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겠다고 밖에 답을 못할 텐데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답이 없는 걸 보니 답이 애매한가 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날 한겨레에 밝혔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도 한 걸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아직도 답을 못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 의원님. 네. 왜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한다고 안 아까 하는 얘기했지 거다.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폭포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나온다 치고 네. 우선 한동훈 이 대표의 가장 모순점이 말이죠. 네. 그분 출신이 어디입니까?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네. 이분이 이 검찰을 향해서 법과 원칙 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납득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결론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라. 이거는 포퓰리즘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검찰이 아닙니다. 이미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서 온리 수사를 해서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지금 사실 그 양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의 기준이 어딘지를 몰라요. 저희들은. 그거는 소위 모성이 있는 국민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라. 이건 검찰총장 출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무장관 출신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폭군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 면모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네. 상당히 정치적인 수업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좀 깊은 신뢰감. 엄밀히 따져보십시오. 지금 채널A 사건에서 화양연화라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채널A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채널A가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 인식을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검찰 출신이 법과 원칙 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라 한 것은 그의 정치적인 파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네. 입장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고 있는 거다. 선거 끝나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의 발언으로 봤을 때 좀 자격이 없다. 뭐 이 정치 수업을 좀 더 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일단 없으면 없다 할 텐데 얘기가 없네. 뭔가 애매한가 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일단 한남동 라인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발언에서 좀 들죠. 더불어서 왜 이 대통령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냐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건데